앞에 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배웠어. 이 시간하고 오음의 법칙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 세 식을 가지고 뒤에 식을 만드는 거예요. 전기 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식을 전체를 다 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력량을 갖다가 W라고 했어. 그런데 전력량은 뭐라 했어? 앞에서 전력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했어? 시간을 곱한다고 했다. 맞지? 그러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는데 우리가 전력을 아까 뭐라 했어? P라고 했잖아. P. 시간을 갖다가 뭐라 했어? T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P하고 뭐로? T로 바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식이야? 전력량의 식이 되겠지. 그런데 이 식을 한번 봐봐. 여기 W가 VQ가 있고 Q가 IT의 식이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 W라는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 V하고 뭐를 고발하고 있어? Q를 고발했잖아. 맞지? 그러면 Q가 뭐라고 있어 또? I에다가 뭐를 고발하고 있어? T를 고발하고 있잖아. 그러면 식이 뭐가 돼? 이런 식이 되겠지. 이해했어? 식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전력량이라는 자체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놔두고 결과식. 이게 결과식이잖아. 예? 이게 결과식이잖아. 자, 이게 뭐야? 양이지. 어? 양이잖아, 양.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전력이잖아. 전력. 전력을 아까 뭐라고 했어? P라고 했잖아. 예? 그러면 W는 VIT 그랬잖아. VIT. 그러면 이 P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P가 뭐하고 같아? P가 뭐하고 있냐고? V하고 I하고 같잖아. 고발하겠으니까. 그러면 여기 식 대신에 W는 PT 그랬으니까 P 대신에 뭔 집어넣으면 돼? V, I, T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했어? 여기 VIT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VI가 나왔어. 자 아까 오음의 법칙에서 어떻게 돼 있어? V는 뭐야? 이 식이 하나 있지. V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IR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V는 뭐다? IR이잖아. 그럼 I가 몇 개 돼? 2개 되지? 그러면 뭐로 바뀌어? I의 제곱에 R 뭐로 바뀌어? T로 바뀌겠지? 그럴 거 아니야? 예? 다시 I는 또 뭐야? R분의 V잖아. 그러면 요놈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R분의 V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뭐로 또 바뀌어? R분의 뭐? V의 제곱에 T가 바뀌겠지?
전력량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단위가 뭐가 된다? 전력량의 단위가 뭐가 된다? 줄이다 그 말이에요. 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는 뭐로써 원래? 응? 봐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줄이란 말을 표시했고 단위인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냐고? 와트지. 와트에다가 뭐를? S. 와트에다가 뭐를 곱했어? S를 곱했다고. 와트에다가 S를 곱하면 뭐가 바뀐다? 줄로 바뀌어. 뭐라고? 와트 곱하기 세크는 뭐다? 이거 많이 나와. 와트 곱하기 세크는 뭐다? 줄이다 그 말이에요. 와트 곱하기 세크는 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력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전력량은 P하고 T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력이란 말은 뭐예요? 전력량에서 뭐를 나누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전력은 전력량 나누기 시간이니까 전력량이 뭐야? P 뭐야? T잖아. 예? 그러면 뭐로 나눠? T로 나누잖아. 그러면 뭐만 나와? P만 나오잖아. P.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된다? P는 어떻게 된다? V 곱하기 뭐? I. I 제곱에 R. R분의 뭐? 단위가 뭐다? 와트야, 와트.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있겠지. 전력량이라고 표시되면 반드시 뒤에가 뭐가 곱해져야 한다? 시간이 곱해지는 거고, 전력이라고 표시되면 시간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그 말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자, 봐봐. 전력이라는 자체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이거 있어. 줄이나 칼로리로 환산할 경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해했어? 줄이나 칼로리로 고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전력은 이 문제가 있어. 전력은 칼로리나 줄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어쩌? 틀려 맞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력은 칼로리나 줄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칼로리나 줄로 환산했다? 못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자체는 줄이나 칼로리로 환산을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 용어로 쓰는 거야. HP라고 쓰는 거야. 응? HP는 뭐냐? 포스. 파워예요. 포스가 뭐야? 말이잖아. 말. 그러면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말이라고 않고 마라고 쓰지. 말마 그랬으니까.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한다? 여기라고 한다. 이해했어? 그러면 일마력이 정해졌겠지. 그래서 일마력은 얼마가 되냐? 746W다. 일마력이 얼마? 746W가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라는 자체는 지금 뭐냐면 V 곱하기 I 제곱에 R, 그 다음에 R분의 V의 제곱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T가 곱해지면 뭐다?
T가 곱해지면 전력 양이 된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전력하고 전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 단위를 쓰는 거야. 1 와트 아워라고 할게. 이거는 와트 시야. 와트 시라고. 와트 시 읽을 때. 그러면 1 와트 아워는 1에다가 와트에다가 곱하기 아워는 얼마? 아워는 몇 초? 3000 몇 초? 600초지. 그러면 3600초잖아. 그러면 얼마 줄이 된다? 3600줄이 되겠지. 이해했어? 다음에 1kWh 키로를 썼어. 키로는 10의 몇 승? 3승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1000 곱하기 얼마? 3600이란 뜻이겠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야. 이거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고. 의미가. 나중에 다시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1와트아워가 몇 줄이냐? 그러면 3600줄이고 1kWh가 얼마냐? 그러면 360만 줄이야. 360만.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6승 줄하고 같다는 뜻이야. 이 뜻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전력량하고 전력의 관계야, 관계. 그런데 위에까지 정리하고 갈게. 자, 15페이지 보면 아주 문제가 나온 것이 전류의 발열 작용 그랬어. 발열이란 말은 뭐야?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의 발열 장애 갖고 첫 번째 무슨 법칙? 아주 비중 있는 거 무슨 법칙? 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 주의 법칙. 자, 주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 전류가 흐르면 뭐다?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을 해. 응?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줄 법칙하고 가장 관계 있는 식이 여기야. 여기. 응? 그러면 줄 법칙하고 가장 관계 있는 식이 지금 전력량에서 I제곱의 RT라고. 그런데 이 줄 법칙을 설명할 때는 이 열량이란 말을 쓴 거예요. H가 열량이야. 그래서 어떻게 써서 I 제곱의 RT 이렇게 써봤잖아. 응? 자, I 제곱의 RT 이렇게 썼는데 I 제곱의 RT 해가지고 뭐를 붙였어? 뭐를 붙였어? 줄을 붙였잖아. 이게 줄이라 그 말이야. 왜? 연음이 뭐가 돼? 와트지. 연음이 뭐야? 세크야. 와트 곱하기 세크는 뭐다? 줄이라고. 줄. 그러면 이 줄의 법칙은 전류에 뭐에 비례해? 뭐에 비례하냐고. 줄의 법칙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줄의 법칙은 전류에 뭐에 비례하는 거야? 자승 또는 뭐에 비례해? 제곱이잖아. 제곱이 비례하잖아. 줄의 법칙은 전류의 자승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지금 H라는 자체에서 I제곱 RT 그랬어. 그러면 줄의 법칙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줄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인데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줄이 그랬잖아. 줄. 그러면 1줄은 0.24 칼로리하고 같아. 예? 뭐라고? 1줄이 0.24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식중에서 잘 보면 H라는 자체가 I제곱 RT인데 요놈이 얼마가 들어가면 0.24가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때는 뭐로 바뀐다? 칼로리로 바뀌어. 이해했어? 뭐라고? 앞에가 뭐가 들어갔냐고. 0.24가 들어가 있잖아. 0.24가 들어가면 뭐가 바뀐다? 칼로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1줄은 0.24 칼로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1칼로리는 얼마냐? 0.24분의 1의 줄이다. 그래서 이거를 4.186줄이라고 해. 뭐라고? 1칼로리는 얼마에 해당된다? 4.18.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시험문항상에서. 자, 그러면 자, 줄의 법칙에서 열량이란 말이 붙었어. 자, 그러면 지금 전체식이 다 나왔단 말이야. 전체식이 나오면 자, 정리를 해보면 전력은 뭐야? VI I제곱의 R R분의 V의 제곱이지. 요놈이 뭐야? 이렇게 됐잖아. 이해했어? 두 번째 뭐야? 전력량은 뭐야? W를 가겠고. 요놈이 다 뭐가 붙어? 요놈이 다 뭐가 붙었냐고. 여기에 다 뭐 붙었어? T 붙었잖아. T? 응? T? 응?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는 나중에 뭐가 된다? 와트 아워라고 해요. 와트 아워. 맞잖아? 우리가 전기 요금의 단위는 뭐야? 와트 아워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와트 아워보다 더 쓰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매길 때는 뭐로 쓰는 거고? 킬로와트 아워로 쓰는 거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열량은 어떻게 돼? 열량은 H라고 했지. 뭐가 돼? VIT I제곱의 RT R분의 VA 제곱의 T 이렇게 됐어. 열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보다 시간을 뭐로 환산해야 된다? 초로 환산해야 돼. 이해했어? 시간을 뭐로 환산한다? 초로 막 바꿔야 된다고.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단위가 그러면 줄이지. 요놈에다가 얼마를 붙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다 단위가 뭐다? 뭐다? 칼로리다. 이해했어? 예? 그러면 반드시 공식을 찾을 때 봐봐. V하고 I가 나오면 자승이 안 붙어. I랄지 V가 나오면 무조건 자승이 하나씩은 붙어야 돼. 이해했어? 공식 찾을 때. 여름은 안 붙었지? 여기는 붙었잖아. 식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에서 왜 저렇게 그러면 표시해가지고 지금 숫자를 이렇게 나누냐? 자, 보세요. 내가 전력이라는 자체를 구할 때 어떤 값이 V값이 주어지고 I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전력이 된다. 그런데 이 표시는 어디만 적용할 거다? 직류에서만 적용할 거예요. 뭐라고요? 직류에서만 적용한다고. 직류. 그러면
저 문제를 가지고 VI I제곱 R 그 다음에 R분의 V의 제곱인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 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R분의 V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전압의 제곱이 어떻게 돼? P는 전압이 뭐에 비례해? 제곱에 비례하지. 아니, 이식 봐봐. 전압은 뭐에 비례하냐고. 제곱에 비례하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첫 번째 10% 감소.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돼? 10%가 줄었어. 그럼 몇 프로 쓰는 거야? 100%에서 몇 프로 쓰는 거라고? 90% 쓰겠지? 10% 감소하면 0.9의 제곱이니까 0.82를 곱해야 된다. 이해했어? 20% 감소. 이거 다 나와 있어. 그러면 0.8의 제곱이겠지? 50% 감소. 0.5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10% 증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 1.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20% 증가 1.2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응용되는 문제라고 보면.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이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감소가 떨어질 수도 있고 증가가 될 수가 있잖아. 증가 감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고쳐볼게. 열량에서 H라는 자체가 I제곱의 R트라는 공식이 있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고쳤잖아. 1Wh는 얼마? 1W 곱하기 얼마? 그러면 3600줄이 됐지. 맞아? 요놈을 0.24로 곱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600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한 숫자는 864 칼로리가 나와.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우리가 1Wh를 864라고 나오겠지만 실제 값은 얼마로 보냐면 분사치가 얼마로 본다? 860 칼로리를 봐. 알겠어요? 네. 그러면 1kWh는 얼마야? 1kW는 얼마야? 1000 곱하기 3600에서 3.6 곱하기 10의 6승 G였지. 여러분 칼로리를 고치니까 얼마가 나온 거야? 이게 얼마가 나왔어? 여름에 얼마 나왔냐고? 1일 때 864가 나왔잖아. 그러면 1kW는 곱하니까 얼마야?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온다? 860 킬로칼로리가 나와. 이해했지? 얼마를 곱했으니까 1000을 곱해버렸잖아. 그래서 1W를 칼로리 거치면 얼마냐? 줄로 거치면 얼마냐? 3.6. 원래는 864인데 860으로 보는 거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마지막 할게요. 허용전류란 말을 썼지. 허용전류. 허용이잖아. 허용이란 말은 전선을, 그러니까 허용을 했잖아. 전류가 흐르도 허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다? 안전하게, 전선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거다. 전류.
전선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전류. 그러면 전선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전류란 말은 전선이 너무 얇아도 안 된다. 전선이 너무 두꺼우면 어째? 비용이 커지겠지.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보통처럼 에어컨 있지? 에어컨은 다 어디 꽂아져 있어? 응? 벽에. 왜 벽에다가 꽂아야 돼? 용량이 많아. 그렇지. 너희들이 보면 전선, 그 에어컨이란 자체를 갖다가 멀티체계로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어? 안 된다고. 그러면 멀티체계 어떻게 되겠어? 멀티체계 터져버린다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멀티체계에다가 여러 개 갖다가 전선을 꽂았어. 그러면 거기를 손을 대보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기가 뜨겁다고. 그러면 뜨거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이게 녹아버리니까. 그러면 그 합선이 뭐가 되는 거야? 전기 합선이 된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에어컨은 절대 멀티체계로 꽂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5페이지에서 전류의 발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력량과 전력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8페이지 보면, 자, 아까 전류와 전하량의 시간의 관계, I는 T분의 Q, Q는 IT다. 두 번째 봐봐. 전자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렇게 보면 돼. 아까 여러분들이 보면, 전류가 흐른단 말은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이 전자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반도체 쪽에서 나와. 자, 반도체를 설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반도체라는데 우리가 반도체는 크게 진성 반도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아마 그게 너희들 제일 앞에 나왔을 거예요. 페이지 1페이지에 가보세요. 다 빼먹었나? 그런다 해? 그럼. 자, 그런데 진성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Si하고 같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우리가 P형 반도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진성이라고 쓰면 진성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불순물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을 진성이란 말을 쓰는 거죠. 진성. 그 다음에 불순물이 포함된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볼게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진성 반도체는 최예각 전자가 4개란 뜻이고, P형 반도체는 최예각 전자가 3개, N형 반도체는 최예각 전자가 5개. 최예각 전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순물 반도체라고 해서 P형 반도체에 있는데, 이 P형 반도체는 우리가 화학적인 주기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3족의 원소를 말하는 거고 5족의 원소를 말할 때, 원소를 말할 때. 그러면 P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 진성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N형 반도체를 보면 진성 반도체에다가 5를 플러스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PN 접합인데, 잘 봐봐. 지금 4개가 진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거 개념 잘 이해해야 돼. P형은 몇 쪽이라 했어? 최예각이 3쪽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3개를 썼어. 그러면 3개 쓰니까 여기는 몇 개밖에 안 돼? 7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하나 비어 있는 거야. 근데 N형은 몇 개야? N형은 여기 4개에다가 5개를 더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되겠지. 그럼 9개가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안정화가 됐다는 말은 최예각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되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하나가 남지. 남잖아. 그러면 여기가 P가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전기를 걸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 알아야 될 것이, 자, N형이라는 자체는 하나가 남고 P형은 부족했어. 그래서 N형은 여기 하나 있는 남아있는 게 있잖아. 이 남아있는 것을 무슨 전자라고 한다? 무슨 전자? 자유전자란 말을 써. 자유전자.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궤도 쪽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유전자라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말해. 자유를 빼고 앞으로 전자란 말을 쓰지. 전자는 극성이 뭐다? 마이너스야. 뭐라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남잖아. 그래서 이것보다 무슨 전자? 과잉전자란 말을 쓰는 거야. 과잉전자. 그러니까 과잉이라고 떨어지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야. 전자란 말을 써. 그 다음에 P형은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부족하잖아. 근데 구멍이 생겼지. 이게 구멍이 생겼지. 그래서 이 구멍을 갖다가 뭐냐면 전공이라고 그래. 전공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지금 전자의 흐름하고 전류의 흐름이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지금 전자야. 그러면 P형은 부족전자가 아니라 부족전자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이것보다 뭐란다? 양성자란 말을 써. 뭐라고? 양성자는 플러스야. 전자는 뭐고? 그러면 전자의 극성하고 양성자의 극성은 어째? 다르지? 다를 거 아니야.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 비어있는 곳이 있지. 이 비어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워줘. 그러면 전자 이동은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어디로 올라? 마이너스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하고 전자 이동의 방향은 서로 반대 개념이야. 즉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뭐가 이동하는 거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전자의 이동하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모르지. 학생들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봐봐. 8페이지 봐봐. 그 다음에 직류하고 교류를 했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나온 것이 기전력이란 말이야. 기전력은 E라고 해.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를 연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야. 바로 원동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류를 연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란 뜻이야? 너희들에 대해서 핸드폰을 봐.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져. 그러면 뭐를 시켜? 충전을 시키겠잖아. 그러면 충전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을 갖다가 뭐라 한다? 기전력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주어진 것은 뭐다? 기전력이라는 거야. 연속적이니까. 그 다음에 직류 전압과 전류 측정은 그거 일단 놔두고 밑에 봐보세요. 자, ohm의 법칙 했지. ohm의 법칙은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에 넣친다 비례하더라.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이에요. 다음에 전기 저항. 전기라고 써놨죠. 전기에서 사용되는 저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R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회로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보여요. 아까 말대로. 이게 무슨 저항이다? 전기 저항이란 말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이라는 자체는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그때 뭐가 발생을 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흐름을 방해를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이라는 자체는 전류의 흐름에 방해하는데 아까 ohm의 법칙에서 R은 어떻게 되어 있어? I분의 V로 되어 있어. 아이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전기 저항에서 R의 단위가 ohm이야. 이 식은 지금 ohm의 법칙에서 나온 거고 실제 그러면 이 전기 저항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 R은 봐봐. 이거는 로우라고 이거 고유장이란 말을 써. 그 다음에 길이, 면적, 그 다음에 길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 가장 첫 번째 외울 게 뭐냐면, 자, 먼저
이게 무슨 저항이라고 했어? 고유 저항이라고 했어. 고유 저항이란 말은 자기 자신이 갖는 저항이야. 그러면 고유 저항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인데 이 고유 저항이 크다? 그러면 이 말이야. 노후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이 크잖아. 그러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지. 그러니까 뭐라는 뜻이야? 부도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노후가 작으면 뭐가 되냐? 도체가 되겠다. 그런데 이 고유저항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인데 단위야. 단위를 뭐라고 쓰냐? 옴에다가 이거 옴이야. 옴에다가 미터. 이게 고유저항의 단위야. 응?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다? 옴 곱하기 뭐다? 미터야. 그러면 자, 공식을 외울 때 팁을 가르쳐 줄게. 이 전기 저항의 단위는 반드시 단위가 뭐 나와야 돼? 반드시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 응? 옴이 나와야 돼. 뭐라고? 옴이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단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옴이 나오기 위해서 식을 물어볼 때는 이 단위를 보는 거야. 자, 고유저항의 단위는 많이 나와. 자,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라 했어? 옴 곱하기 뭐야? 미터지. 고유저항의 단위가. 이게 고유저항이니까 곱하기. 길이의 단위는 뭐야? 미터.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뭐야? 미터의 제곱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옴 곱하기 미터의 자성분의 미터가 됐잖아. 그러면 이게 다야 분대지. 예. 그러면 이 단위가 뭐 나왔어? 옴 나왔어.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떤 뜻이야? 맞다는 뜻이야. 알겠어? 맞잖아. 예?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공식을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저항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고 고유 저항에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또는 뭐에 비례해?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단면적이라고 해. 단면적하고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반비례. 뭐라고? 반비례한다고. 이게 고유저항의 특징. 저항값. 그러면 전기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한다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헤매는 쪽이 이거예요. 자, R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5의 A분의 A. 5. 그러면 첫 번째 봐봐. A라는 자체가 면적이라고 했잖아. 면적 또는 단면적이라고 해. 면적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점선이라는 자체는 다 뭐야? 원이지. 그러면 원의 면적은 얼마야? 원이지. 이게 뭐야? 지름. 지름이야. 지름이라고. 그러면 지름의 반이 뭐야? 반지름이야. 이게 R이야. 여기도 R이지. 예. 그러면 지름은 반지름의 몇 개야? 2배. 지름은 반지름의 몇 개? 2개지. 그러면 반지름은 지름의 몇 배야? 2분의 1배지.
이거 나중에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원의 면적이. 이해했어? 원의 면적이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r의 제곱인데 r이 얼마가 돼? 2분의 d잖아. 그러면 파이에 뭐가 돼? 2분의 d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지름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이에 뭐가 돼? 4분의 d의 제곱이 되겠지. r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변형된 식이야. 노후에 파이 r의 제곱의 뭐다? l이다. 맞죠? 맞아? 그러면 이것도 어찌해야 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오음이 나와야 될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뭐야? 오음의 미터지? 요놈이 뭐야? 미터의 제곱에 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 공식이 맞았잖아. 이놈이 뭐가 된다? 노후에버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저항이란 자체는 결론적으로 반지름에 반비례하지.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L이 2배로 증가했어. L이 2배로 증가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지름은 몇 분의 1로 감소해? 응? 지름은 몇 분의 1로 감소하냐고. 길이가 2배로 증가했어. 그러면 면적은 몇 분의 1로 감소해? 응? 아니, 엿을 갖다가 길이를 2배 했어.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겠지?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얼마나 줄어들어?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잡아당겼잖아. 아니, 엿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통통한 것이 있는데, 보자. 이렇게 있는데, 여름을 2배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야 돼? 뭐가 줄어들어?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2배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2배로 증가하면 면적은 몇 분의 1 줄어든다?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뭐라고?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저항은 몇 배 증가해? 응? 45배. 길이가 2배로 증가했으면 면적이 몇 분의 1 줄어서 2분의 1 줄겠지? 그러면 넣어봐. 여기다가. 자, R. 노후에. A가 얼마로 줄었어? 2분의 2배지? 2배지? 그러면 어떻게 가? 여기 올라가지? 그러면 몇 배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R은 몇 배 증가한다? 4배 증가해. 이해했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길이가 2배로 증가하면 면적은 몇 분의 1로 줄어든다? 2분의 1로 줄어들고, 길이가 3배가 증가하면 면적은 얼마? 그러면 이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2배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2의 자승배지. 2의 자승배죠. 그 다음에 저기 120씩 가가지고 오늘 뭐